이번에 연사님으로 모셔온 이제 단국대학교 이병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단국대학교 고분자 시스템공학부 파이버 융합소재공학 전공의 이병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실제로 교수가 되면 어떤 업무를 맡게 됐는지를 이제 여쭤보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의 상담 업무를 기본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링크 사업단의 가족회사 지원센터장으로서 가족회사 유치 지원 업무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저희 학교에서 10월 달에 열리는 락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로서는 지금 삼성 SDI 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연구 과제를 한 5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아빠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이제 강의랑 이제 학생들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교수라는 이제 직업을 갖게 된 이제 계기도 학생들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빠를 맡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지금 학부장님이신 유흥여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은 이렇게 오늘처럼 날이 좋은 날 교수님 방에 갈 일이 있었어요. 교수님 뵈러. 그랬더니 문을 딱 열었는데 교수님하고 교수님 따님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교수님은 일을 하시고 따님은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이 직업을 선택하라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직업으로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제 진로를 고민을 할 때 정말 학부생 때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직업이 결정될 때까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이제 교수님께서 학부생 때 이제 진로를 고민하고 있던 이제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로 초대가 됐는데요. 제가 사실은 박사학위를 받은 지가 올해가 10년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 3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UC샌디에고에서 2년 정도 포스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게는 여기서 연구교수를 조금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LG화학에서도 좀 근무를 했고, 지금 엔솔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까지 근무를 한 다음에 지금 직장으로 오게 됐어요. 상당히 많은 이제 진로를 다 사실 경험을 했고요. 근데 목표를 학교로 두고 있었고요. 그 목표를 하고 두고 있었던 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모티베이션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수를 들어왔기 때문에 제 동 나이대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못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제 친구들보다 빨리 졸업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 한 학기 조기 졸업하고 석사 2년, 박사 3년에서 8년 반을 끝냈고요. 그리고 30살에 졸업을 하고 31살 때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졸업이 목표였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길로 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뭐 기업 경험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그 다음에 해외 경험이 없어서 기업을 그만두고 해외 경험을 또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지금까지 이제 쫓아서 온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저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 근데 이건 제가 후배한테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되셨어요. 이제 새로 오신 교수님 방에 내가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도 어렸지만 그때 이제 해준 말이 선택을 한다는 거는 틀린 선택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은 안 가볼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는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네가 옳다는 걸 증명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선택을 했고 그 길에 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뤄냈으니까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거를 이제
보인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더라도 네가 무슨 선택을 해도 좋다. 그리고 전 다른 길을 갔어도 제가 못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옳은 것을 증명하는 그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저도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체 경험하시고 해외 경험하시고 또 이제 학계 여태까지 오시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힘들었던 과정들을 어떤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면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연구를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데 연구 진행이 안 되면 그게 가장 힘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연구를 연구실에서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다 이제 어레인지를 해서 최종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학회를 발표를 하게 되면 그 결과물로서 제가 세상에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가 안 되면 그 길이 다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들고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밤낮 없이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이 산을 넘어갈 수도 있고요.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돌아가야 되고 어떨 때는 넘어가야 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얻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좀 했습니다. 학계 진출을 희망하는 학부생들에게 네. 다양하게 쌓을 수 있는 학부 시절의 경험들, 예를 들어 기업 인턴, 아니면 연구실 인턴이나 네. 교환 학생 같은 경험들 중에서 네. 가장 추천하시는 활동과 추천 시기가 네. 궁금합니다. 우선은 연구실 인턴을 가장 추천하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보통은 숙제를 해오는 방식으로 저희가 공부를 해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보통은 다 자기가 이제 1등이 되고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정확하게 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그걸로부터 성취를 이뤄서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우리가 하는 연구라는 업무에 대해서 숙제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연구는 숙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어떨 때는 답이 있는 문제도 있고 어떨 때는 답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접근하는 방식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3학년 여름에 학부연구생을 시작을 해서 1년 정도 마친 뒤에 4학년 1학기 마치고 졸업을 하고 이제 석사에 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석사, 박사 합쳐서는 좀 짧겠지만 학부연구생의 기간을 더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정도의 그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학계로 가고 싶다고 하시면 연구 활동을 시작해 보는 게 좋고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교수님들께 이제 컨택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받아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연사님께서 보시는 고분자 연구의 현재 전망이 어떤지에 대한 현황이나 그리고 만약에 고분자에 관한 공부를 좀 더 깊게 하고 싶은 재료공학부 학생들이 특히 있다면은 혹시 어떤 이야기를 더 해주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그 최근에 6.25 배달시킨 적 있나요? 네, 거기 고분자 쓰이죠. 그리고 아침에 학교 올 때 버스 타고 오셨죠. 거기도 고분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분자는 많은 곳에서 쓰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데서도 고분자가 많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다양한 고분자의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뭐 전망이 어떻다고 말씀드린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환경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재생 플라스틱. 저 같은 경우도 나이키에서 나온 재생 플라스틱 신발을 이제 즐겨 신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친환경 공정, 뭐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을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친환경 소재, 우리가 리사이클 PET를 이용해 가지고 뭐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방향에 맞춰서 공정이나 소재를 연구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고분자라고 하는 것이 저도 고분자 공학과에 소속이 돼 있는데 이게 보다 보면 우리가 미세구조를 보다 보면 라멜라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질하고 결정질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세라믹하고 메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피리어딕하게 잘 배열이 되어 있는 경우가 물론 글래스한 경우 빼고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원자 하나하나의 배열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됐고 원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많이 도달한 게 세라믹이나 메탈 쪽이라고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계적인 데이터를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학술적으로 많이 좀 빠지기 쉬운 방향성이 우리가 전체적인 그냥 깊은 이해를 하기보다 뭔가 현상적으로 접근하려는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재료공학부라는 큰 틀에서 배우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원자 하나하나에서부터 이 전체 소재에 이르기 소재 물성까지 연결지을 수 있는 그런 좀 폭넓은 사고를 갖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학교에 지금 이제 오시기까지 여러 긴 시간이 있으셨고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치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힘드셨던 시기 또는 어떤 특정한 난관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요. 미국 포닥 갔을 때인데 이게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가서 나의 프라이드는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막상 부딪혀 보면 이제 새로운 환경이고 이제 제가 34살에 미국을 처음 갔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플런트하게 소통은 안 되는 상태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연구하던 주제는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주제였어요. 더군다나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원래 주셨던 아이디어가 뭔가 제가 해보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의 아이디어도 물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특정한 조건에서만 발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주신 조건에서는 발현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그 전기화학 임피던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전공을 하신 분인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 교수님을 설득을 하고 2달 동안 논문을 이제 써놓고 2달 동안 설득을 드렸어요. 굉장히 어려웠고요. 논문이 나간 뒤에 교수님이 이 논문 내 친구 누가 봤다던데 이 논문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가장 힘들었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제가 과학적인 거는 어차피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는 과학적인 결과잖아요. 납득이 됐고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실적을 쌓고 돌아왔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실적을 쌓지 못하다 보니 이제 취업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를 LG화학에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네. 저는 해외 유학 생각이 있는데 네. 학부생들의 해외 대학원 진학이나 아니면 해외 경험에 대해서 네. 혹시 추천하시는지 네.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몇 학년이에요? 저는 학부 2학년. 2학년? 저희 지도 교수님께 제가 학부 2학년 때 딱 그 질문을 드렸어요. 예, 학부를 마치고 유학을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선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에서 하게 됐습니다. 추천은 일단 합니다. 추천을 하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기원전이나 뭐 이제 1000년 이전에는 중국이 굉장히 발달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저기 서양으로 넘어갔잖아요. 17세기, 18세기 이때쯤부터 이제 과학적인 것들이 거기서 많이 디벨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서양 문화의 어떤 흐르는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철학을 배운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미 이제 특히 이제 저는 미국을 갔다 왔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쌓여왔어요. 장점은 쌓인 게 많다는 건데 단점은 장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연구 기자재로 보면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웃풋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웃풋을 많이 낸다는 관점에서 국내에서 연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학부 연구생을 하든 석사를 하든 일정 부분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좋은 기자재로서 내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을 때 진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적당히 잘 조합을 해서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박사를 하고 해외 포닥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